코인베이스 해킹, 암호화폐의 중심을 뒤흔들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베이스가 해킹 공격을 받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번 해킹 사건은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를 메인스트림으로 이끈 주요 기업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주식은 이번 사태로 인해 7.20% 급락했으며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해킹이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닌 보안 구조 전반의 허점을 노린 정교한 공격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는 긴급 대응에 나섰으며 보안 강화를 위한 전면적인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피해 규모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SALT 공제안 놓고 내분세제 개혁안 처리 지연 우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이 세제 개혁안에 포함된 SALT 공제 문제로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습니다. SALT 공제는 주 및 지방세 납부액을 연방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고소득자들이 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해당 공제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소득주를 대표하는 의원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세제 개혁안의 신속한 처리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조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 분열이 지속될 경우 법안 통과 시기는 예상보다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 메타, 베히모스 AI 모델 출시 연기 기대감의 찬물. 로이터에 따르면 메타가 야심차게 준비 중이던 AI 모델 베히모스의 출시가 연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베히모스는 메타의 차세대 AI 모델로 방대한 데이터 처리 능력과 고도화된 학습 기능을 자랑하며 글로벌 AI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그러나 내부 개발 과정에서의 기술적 문제와 데이터 처리 오류가 발견되면서 출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메타는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한 개발팀을 확충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보완 작업을 통해 더 강력한 모델로 돌아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메타의 기술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경쟁사들과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4. 구글, 구독 서비스 1억 5천만 사용자 돌파 AI에 힘 빛나다. 로이터에 따르면 구글이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가 1억 5천만 명의 사용자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구글의 AI 기술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AI 기반 추천 알고리즘과 맞춤형 콘텐츠 제공이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면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클라우드와 유튜브 프리미엄, 구글 원 같은 서비스가 주요한 구독자 유입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글의 AI 기술이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자 편의를 높일 것이며 구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매출 미스 후 주가 급락. 로이터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주가가 예상보다 저조한 매출 실적으로 인해 급락했습니다. 매출 미스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반도체 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직후 시장에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경쟁력 약화와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반도체 업계 전반에 걸쳐 투자 심리가 위축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6. 유나이티드 헬스, 범죄 수사 보고 후 주가 폭락.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헬스의 주가가 범죄 수사 관련 보도 이후 10.93%나 폭락했습니다. 해당 수사는 유나이티드 헬스의 일부 보험 청구 처리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의혹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수사의 결과가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세가 이어지며 주가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7. JP모건 다이먼 회장, 경기 침체 가능성 배제하지 않는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현재 경제 지표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특히 미 연준의 금리 정책과 글로벌 무역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기업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럽 증시, 무역 전쟁 역풍 속에 전 세계 최고 상승세 기록. 유럽 증시가 전 세계 증시 중 가장 강력한 상승 랠리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급등은 미국이 주도한 글로벌 무역 전쟁의 역풍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및 유럽을 상대로 단행한 고율 관세가 의도와는 달리 유럽 기업들의 경쟁 우위를 안겨준 셈입니다.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제조업 수출이 급증하면서 유럽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됐습니다. 무역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중심이 이동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유럽 각국의 경기 부양책과 맞물려 증시 전반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유럽 중앙은행의 비둘기파적 통화 정책 기조도 투자 심리를 지탱하는 핵심 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가운데 유럽이 상대적 안전자산 시장으로 주목받으며 글로벌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유럽의 에너지, 방산, 첨단 산업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며 전통 제조업과 신산업이 함께 성장세를 나타내는 이례적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유럽 증시의 상승 흐름이 단기적 반등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바이든 막은 대법원 논리, 트럼프 관세에도 위협되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제동하는데 사용한 논리가 아이러니하게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도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권한을 넘는 행정조치를 견제하는 보수적 해석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기준이 무역 및 관세에까지 확장될 조짐이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행정부의 무역 권한이 의회 입법권을 침해했는가라는 헌법적 논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이 당시엔 통용되었지만 지금의 보수 우위 대법원 기준에선 위헌으로 판결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는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예고된 무차별 관세 강화 전략이 법적 위협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무역 정책의 핵심 축인 대통령 행정명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동당할 경우 트럼프의 전략은 정치적 차원을 넘어 법리적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3. 바이 더 딥 전략, 30년 만에 최고 수익률 달성. 미국 증시의 장기 투자자들이 지난 몇 달간 바이 더 딥 전략을 통해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 더 딥은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으로 최근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과 기술주의 급반등 덕분에 놀라운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클린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하락 후 급반등하는 흐름을 보이며 해당 전략의 수익률을 끌어올렸습니다. S&P 500 지수는 0.01% 하락한 소폭 조정을 보였지만 일부 기술주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수보다 훨씬 높은 알파를 발생시켰습니다. 금리 동결 기조와 미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겹치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과매도 국면을 매수 기회로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기 하락에 대한 과민 반응보다 장기적 메가 트렌드에 집중하는 전략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4. 니폰 철과의 거래에 미 철강 노동자들 고용 안정 희망. 일본의 니폰철이 미국 철강업체인 US 스틸과의 인수합병을 진전시키면서 해당 기업의 미국 내 노동자들이 일자리 안정이라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등 주요 철강 생산 거점에서 노동자들이 인수안을 적극 환영하며 오히려 일본 자본이 고용을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이전에 강조했던 외국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는 곧 고용 축소라는 담론과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노동조합은 니폰철이 미국 내 설비 현대화와 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에 고무된 분위기이며 일본식 장기 경영 전략이 단기 수익에 집착하는 월가보다 노동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는 미일 양국 간 전략적 산업 협력의 신호탄으로도 해석되며 전 세계적으로 고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드문 우호적 글로벌 M&A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파월 면전에서 금리 인하 압박 내리지 않으면 실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직접 만나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것은 실수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의 대선 재출마 움직임과 맞물려 시장과 연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행보로 평가됩니다. 트럼프는 파월에게 미국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이를 되살리기 위해 금리를 조속히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파월 의장에게는 정치적 부담을 주는 발언입니다. 현재 시장은 연준이 올해 하반기 중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점치는 가운데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트럼프, 비판론 확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는 머스크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그가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기업적으로 실패할 수 있다는 식의 경고를 내놓았고 이에 대해 정치권과 테크 산업계 모두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머스크는 전기차 산업 육성과 AI 발전을 위해 미국 정부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는 인물로 이런 인신공격은 테슬라의 중장기 전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3. 갭. 관세로 인한 2억 5천만 달러 손실 경고. 의류 브랜드 갭이 미국의 대중국 관세로 인해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추가 관세 부과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입니다. 갭은 대부분의 생산 기반이 중국에 위치해 있어 이번 관세 조치가 가격 상승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저가형 의류를 주요 시장으로 삼는 갭은 가격 민감도가 높아 소비자 이탈 우려도 큽니다. 4. 연방 공무원 채용. 트럼프 행정명령 이행 여부 문답 예정. 미국 연방정부는 공무원 채용 절차에서 트럼프 정권 시절의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공식 질문으로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공부문에서 이념적 적합성을 기준으로 한 채용 시스템 개편을 시도했던 조치들에 대한 후속 조사로 해석됩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 13,957호는 이른바 일반직에서 정치적 충성도 기반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이번 조치는 이를 되돌리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미국 정부 보잉 737MAX 형사 사기 사건 기각 요청. 미국 정부는 보잉의 737MAX 항공기 관련 형사 사기 혐의를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과거 737MAX 항공기 2차례 추락 사고로 346명이 사망한 비극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으며 당시 보잉이 FAA의 기체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했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보잉이 이미 벌금과 합의금 등을 통해 충분한 책임을 졌으며 기업의 구조조정도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과 안전단체들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6. 오픈 AI, 일론 머스크 맞소송 계속 추진. 오픈 AI는 일론 머스크가 제기한 계약 위반 및 독점 관련 소송에 대해 맞소송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 측은 오픈 AI가 비영리 철학을 저버리고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오픈 AI는 이에 대해 머스크가 프로젝트 발전에 기여한 바는 제한적이며 자신이 통제권을 갖지 못하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적 다툼은 AI 연구의 방향성과 기업 지배 구조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7. 연준 데일리 총재 현 정책은 적정 인내할 수 있어.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의 메리 데일리 총재는 최근 발언에서 현재의 금리 수준이 경제에 적절하며 금리 인하 또는 인상 모두에 대해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지표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조치는 오히려 경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며 연준이 인내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파월 의장이 최근 언급한 데이터 기반의 점진적 접근법과 일맥상통하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회보장제도 변화에 대한 불안감 확산. 미국 내 사회보장제도의 변화가 예상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 진입과 재정 적자 문제로 인해 사회보장 혜택 축소 및 지급 연령 상향 조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퇴를 앞둔 세대는 물론 중장년층까지도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속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경제적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에 따른 생계비 상승과 함께 사회보장 수령액의 실질 가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푸틴과 젤렌스키와 회담 추진 평화협정 제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의 목적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중재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회복하고 글로벌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회담 일정과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의 움직임에 세계 각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가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역시 트럼프의 중재 시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CEO들의 동행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미국 주요 대기업 CEO들이 대거 동행한 이유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등 주요 산유국들과의 경제 협력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인프라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미국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 보다 깊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CEO들의 동행은 이러한 경제적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되며,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 강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4. 스포츠팀 소유주들에게 큰 타격. 트럼프 세제 개정안의 영향.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정안이 스포츠팀 소유주들에게 큰 재정적 타격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포츠팀에 대한 세금 혜택이 대폭 축소되며 운영 비용 상승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주요 프로 스포츠 리그 팀 소유주들은 막대한 세금 부담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일부 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 조정과 비용 절감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향후 리그의 운영 구조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제약사에 대한 압박 강화. 트럼프 행정부가 빅파마로 불리는 대형 제약사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의 약값 인하와 투명한 가격 책정을 요구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약품의 공정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되며 제약업계는 이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제약사 주가는 이번 발표 이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6. 7가지 재정 자멸 습관과 이를 막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7가지 재정 자멸 습관이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첫째, 충동 구매를 통해 계획에 없는 지출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둘째, 빚을 상환하기보다 계속 늘려가는 패턴입니다. 셋째,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고 해지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넷째, 예산 없이 무계획적으로 소비하는 방식입니다. 다섯째, 긴급 자금 마련 없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소득에 비해 과도한 주택이나 차량을 소유하려는 무리한 소비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목표 설정 없이 그때그때 소비하는 방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철저한 예산 관리와 소비 패턴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7. 모든 예산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카테고리 가이드. 재정적 안정을 위해 모든 예산에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비로 전체 예산의 25에서 30%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는 식비와 생활비로 고정 지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보험과 같은 의료비입니다. 네 번째는 비상자금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자금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육비와 관련된 지출로 특히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퇴를 위한 저축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카테고리를 명확히 구분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조언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티 CEO, 금융시장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 경고. 시티의 CEO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인 경제 지표와는 다른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변동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잠재적인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시티 주가는 0.54% 상승했으며 JP모건은 1%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불안정성은 은행 시스템과 대출 시장에 직격탄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시티는 이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테슬라 4주간 상승세 후 주가 하락 전환. 테슬라의 주가는 4주간의 상승세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의 매출 성장 둔화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문제, 전기차 시장의 경쟁 심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이 테슬라의 글로벌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가격 정책과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3. 코인베이스, 고객 데이터 도난 사건으로 법무부 조사 착수. 코인베이스가 고객 데이터 도난 사건에 휘말리며 미국 법무부의 공식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보안 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은 후 다수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객들은 자산 손실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이 단순 해킹인지 내부 보안 관리 소홀인지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며 코인베이스 측은 최대한의 협조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GM.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차량 수출 중단. GM은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의 중국 수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GM 측은 이러한 결정이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와 글로벌 전략 조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관세 부담이 커짐에 따라 현지 생산에 집중할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발표 이후 GM의 주가는 소폭 조정을 보였으며 중국 시장 내 점유율 확보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홈디포 실적 발표 앞두고 소비 심리 주목. 홈디포는 소비 심리 악화 속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소비자들의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건축자재 및 리모델링 관련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홈디포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홈디포가 발표할 실적이 소비자 신뢰 회복의 신호가 될지 아니면 추가 하락의 징조가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6. LA 항만 트럼프 관세 여파로 5월 초 화물 운송량 30% 감소. LA 항만의 5월 초 화물 운송량이 전년 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감소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관세 조치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무역에 악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됩니다. 항만 당국은 물류 병목 현상과 추가적인 운송비 상승을 우려하고 있으며 관련된 무역 협정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7. 스테이블코인 규제, 상원 민주당의 분열 속에 결정 임박.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상원 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격화되며 주요 결정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향후 미국 내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엔비디아, 중국 제재 8억 달러 충격 무색한 실적 대폭발.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의 중국 수출 통제 강화로 인해 약 8억 달러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는 상황 속에서도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는 전년 동기 대비 260% 이상의 순이익 증가를 기록했고 매출 역시 AI 및 데이터 센터 수요 폭증 덕분에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AI 칩 H백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는 공급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강력했으며 미국 이외 지역에서의 수요가 중국 시장 손실을 상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영진은 미국 정부의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아프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엔비디아가 더욱 탄탄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할 기회라고 언급했습니다. 주가는 실적 발표 직후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이는 차익 실현 매물로 해석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중국 매출 감소분은 한국, 대만, 인도 등 아시아 신흥시장과 미국 내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주문으로 빠르게 보완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6월 12일 전격 출시 예고. 테슬라가 오는 6월 12일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자사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앨런 머스크가 수년 전부터 공언해온 완전 자율주행 사업의 첫 상용화 사례로 업계는 이를 자동차 산업의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스틴은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생산기지이자 대규모 자율주행 실험 도시로 이번 론칭은 FSD 기술의 실사용 안정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머스크는 이번 출시는 테슬라 AI 전략의 정점이며
향후 글로벌 도시로의 확산을 위한 신호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단, 규제 리스크와 안전성 이슈는 여전히 해소해야 할 과제입니다. 주가는 로보택시 발표 직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수익 모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쉐브론, 텍사스서 800명 구조조정 감행. 미국 최대 정유회사 중 하나인 쉐브론은 텍사스 지역에서 약 800명의 직원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쉐브론이 최근 몇 년간 추진해온 비용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텍사스 내 생산성 재조정 및 디지털 자동화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번 구조조정은 특히 퍼미안 분지 생산 설비와 관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회사 측은 장기적으로 수익성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적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와 노동조합은 대규모 해고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쉐브론의 고용 책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주가는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4. 애플, 운영체제 이름 전면 개편 선언. 애플은 자사 운영체제 브랜드를 전면 재정비하며 iOS, macOS, watchOS, tvOS 등 기존 OS 이름들을 대대적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기존 기기 사용자 경험과 제품 간 통합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리브랜딩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 OS라는 명칭이 다시 부활하거나 맥용 OS가 새로운 브랜드명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애플이 인공지능, 혼합현실, 차량용 운영체제까지 아우르는 통합 생태계를 준비 중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플의 하드웨어 마이너스 소프트웨어 통합 전략의 일환으로 새로운 명칭은 향후 AI 서비스와의 연결성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5. 트럼프, 썬노바의 30억 달러 연방 대출 전격 취소.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기업 썬노바 에너지에 예정되어 있던 연방정부의 30억 달러 규모 대출을 전격 취소시켰습니다. 이는 지난 정권이 승인한 대출 프로그램의 전면 재검토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 세금이 리스크 높은 친환경 기업에 남용되어선 안 된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 재생에너지 업계 전반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친환경 기업에 대한 연방 차원의 금융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썬노바 주가는 시장의 반사적 반등 기대감 속에서 급등세를 보이며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는 향후 민간 투자 유치와 대체 자금 확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풀이됩니다. 6. 미국 SNS 검열 대응 비자 제재 카드 꺼내다. 미국 정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소셜미디어 검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검열 조치를 취하는 국가 및 관련 인사에 대해 비자 제한을 부과하겠다는 새로운 외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특히 러시아, 이란, 중국 등 반미 성향이 강한 국가들을 겨냥한 조치로 미국 무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의 미국 입국에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조치는 검열 장비를 공급하거나 지시하는 정부 기관 인사 모두를 제재 대상으로 포함하며 미국 내 기술기업 및 인권단체의 지지 속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관련 종목인 럼블의 주가가 하락하고 파생워런트는 상승하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7. 세일즈포스, 클라우드 호황의 실적 전망 대폭 상향. 세일즈포스는 최근 분기 후실적을 발표함과 동시에 2025 회계연도 전체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 CRM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기업 고객 기반이 대폭 확대되었고 AI 통합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AI 기반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 도입을 위한 기업들의 전환 수요가 실적을 견인했다고 밝혔으며 특히 세일즈포스 데이터 클라우드, 마케팅 클라우드 부문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기술주 전반에 긍정적 심리를 불어넣으며 클라우드 관련주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미디어 그룹 30억 달러 모아 비트코인 사들인다. 금융판 뒤흔들 초대형 베팅. 트럼프 대통령의 미디어 회사가 30억 달러를 조달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20억 달러의 신규 지분 발행과 10억 달러의 전환사채로 구성되며 암호화폐 기반 ETF와 리테일 금융 서비스 확장도 병행됩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확장되는 형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이 암호화폐 시장을 정조준한 전례 없는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 회사는 최대 30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직접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미디어 기업의 변신을 넘어 미국 금융 시스템과 암호화폐 생태계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FT와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미디어 그룹은 20억 달러는 신규 주식 발행을 통해 나머지 10억 달러는 전환사채 형태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계획은 확정 단계가 아니며 조건과 시기, 규모는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보도되자마자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1.5% 상승해 4일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자금 조달은 단순한 암호화폐 투자 목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TMTG는 이미 트루스 소셜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미디어 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금융 서비스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왔습니다. 특히 트럼프노믹스라고 불리는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를 반영한 리테일 투자 상품 개발을 위해 다양한 암호화폐 및 ETF 상품 출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관련 계약도 체결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행보는 미국 정부의 윤리감시기구 및 금융당국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이 특정 금융상품이나 디지털 자산에 거대한 자금을 투입할 경우 이해충돌 및 규제 회피 우려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전통 금융기관에서 디뱅크된 경험을 바탕으로 암호화폐로 자산을 전환했다는 사실도 공개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측은 로이터와 FT의 보도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으나 실제로 이들은 이번 주 열리는 암호화폐 투자자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도널드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 그리고 JD 벤스 부통령이 직접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며 정치적 신념과 디지털 자산 시장이 하나로 결합되는 새로운 시도를 예고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드라이브는 단순한 자산 투자 차원을 넘어 정치 금융 기술의 융합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금 조달이 실현되면 트럼프 미디어는 단기간 내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투자 플레이어로 부상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정치적 색깔이 있는 투자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기관 모델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는 향후 선거와 정책 방향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과 규제 당국의 대응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미디어 그룹의 30억 달러 조달 계획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 투자 전략을 넘어 미국 정치 경제 지형에 새로운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초대형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둘러싼 규제와 제도,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 지형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승부수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택 판매자들의 희망 가격에 시장은 냉소.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괴리, 거래 절벽 초래.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가격 기대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판매자들은 여전히 팬데믹 호황기의 가격을 기대하며 높은 희망가를 고수하는 반면
매수자들은 급등한 모기지 금리와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낮은 가격만을 수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거래량은 급격히 줄고 있으며 가격 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 해안 대도시와 뉴욕 지역에서는 주택 매물이 시장에 오랜 기간 머무르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인하가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판매자들의 심리를 전환시키는 데에는 몇 개월이 더 걸릴 것이라며 지금은 명백히 매수자 주도의 시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요는 여전하지만 매물의 가격이 너무 높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경제 플랜, 국채시장 혼란에 묻히나. 금리 급등 우려에 정책 효과 반감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 정책들이 미 국채 시장 내 일종의 패닉 상태에 가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융시장이 극도의 긴장 상태에 돌입했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 부양 플랜조차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자 감세, 대규모 인프라 투자, 국내 생산 유도형 관세 정책 등은 재정 적자 확대를 우려한 채권 시장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최근 수일 사이 급등세를 보이며 채권 시장의 반란이 현실화됐고, 이는 주식 시장에도 연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친시장 정책이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3. 트럼프, 유럽과의 무역 전쟁 재점화 극약 처방. EU와 관세 충돌로 글로벌 긴장 고조.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과의 무역 전쟁을 다시 점화하며 국제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유럽산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고율 관세를 재부과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했고, 이는 즉각 유럽 각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산 제품 보호와 공정무역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되었지만 글로벌 공급망과 미국 내 제조업체마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을 철수하거나 생산 축소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상당히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 불확실성은 이미 금융시장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 기업의 실적과 소비자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4. 정크본드 시장, 부채 위기 경고음 켜지다. 고위험 채권 금리 급등, 디폴트 리스크 확대. 정크본드 시장이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고수익 채권의 수익률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채무불이행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팬데믹 이후 낮은 금리에 의존해 대규모 차입을 감행했으나 이제 고금리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성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들은 자금 흐름이 급속히 악화되며 도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이동 중이며 이는 시장 내 위험 회피 성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서 미국 기업 전반의 구조적 부채 문제를 드러내는 시장의 적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5. 트럼프 관세 정책, 기업 가격 인상 연쇄 초래. 소비자 물가 압박 본격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미국 내 주요 기업들의 제품 가격 인상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월마트, 포드 등 주요 소비재 및 제조기업들이 중국과 유럽에서 수입되는 부품과 제품에 대한 추가 비용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예정입니다. 이는 곧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인플레이션 진정 국면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게는 생필품 가격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가격 인상 외에도 인건비 절감, 구조조정 등 대응책을 강구 중이며 이는 노동시장에도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6. 트럼프의 관세 위협,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장기화. 미국 마이너스 중국 마이너스 유럽 간 긴장 고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예고한 가운데 전 세계 무역 흐름에 커다란 충격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수입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자동차 등의 고율 관세를 검토 중이며
이는 중국과 유럽의 보복 관세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미국 철강업체 US 스틸 등 글로벌 제조기업들의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US 스틸은 최근 하루 만에 21.24% 상승하는 반등세를 보였지만 이는 불확실성에 따른 단기 반응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관세 전쟁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트럼프의 전략이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7. 일론 머스크, 다시 24시간 풀가동 선언. 테슬라, XAI 3중 운영에 돌입.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하루 24시간 풀가동 모드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 XAI라는 세계 기업을 동시에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향후 기술 및 인공지능 혁신을 위한 집중 투입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테슬라의 생산 효율 개선, XAI의 연구개발 강화, 그리고 X 플랫폼의 수익화 전략 강화를 의미하며 주주들에게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머스크의 건강과 경영 집중력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며 과도한 멀티태스킹이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전에도 노슬립 CEO로 불릴 만큼 무리한 일정으로 유명하며 이번 발표 역시 시장의 충격과 기대를 동시에 안기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머스크, 테슬라 주가 하락에도 문제는 끝났다 선언.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2025년 들어 급락세를 보인 테슬라 주가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위기가 지나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가 직면했던 수많은 생산 및 수익성 문제들이 해결됐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머스크의 발언은 테슬라의 기술적 혁신, 특히 인공지능 기반 로보택시 프로젝트 및 사이버 트럭 대량 생산 가능성에 대한 낙관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금융시장과 애널리스트들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테슬라 주가는 20% 이상 하락하며 기술주 전반의 조정 국면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고금리와 중국 내 전기차 경쟁 심화, 미국 내 판매 정체 등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테슬라의 순이익률도 작년 대비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머스크는 2024년 말과 2025년 초에 겪었던 구조조정과 투자 효율화 작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고 있다며 연말까지 새로운 수익원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로보택시 상용화 프로젝트이며 6월부터 오스틴에서 시범 운영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타격 준비유가 급등.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타격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금 고조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중대한 불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브렌트유는 단시간 내 4% 이상 급등하며 배럴당 87달러 선을 넘어섰으며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군사 행위가 이란의 원유 수출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세계 원유 공급망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으로 전 세계 원유 공급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원유 수출 인프라가 타격을 받을 경우 100달러 이상의 유가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3. 트럼프의 신형 MAGA 계좌, 전문가들로부터 혹평.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롭게 도입한 MAGA 계좌 금융상품이 전문가들로부터 신뢰성 부족과 위험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계좌는 트럼프의 정치 브랜드인 메이크 어메러커
그레이트 에그 AIN을 활용한 상품으로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큰 관심을 받고 있으나 금융업계에서는 그 실체와 수익 구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해당 계좌가 FDIC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며 트럼프 일가와 연관된 사적 기업이 운영한다는 점이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마케팅을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은 규제와 윤리 측면 모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4. 미 예금보험기금 2025년 말까지 목표 비율 도달 전망.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목표 적립률을 2025년 말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급격히 감소했던 기금 비율은 최근 수차례의 은행 구조 조정과 부실 자산 매각을 통해 점진적으로 회복 중입니다. 현재 FDIC는 목표 적립률인 1.35%에 근접해 있으며 금융 안정성과 관련된 규제 기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금 회복은 중소은행의 신뢰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회복력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5. 반도체 기업 울프스피드 파산 신청 임박.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 울프스피드가 수주 내에 파산 보호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울프스피드가 재무구조 악화와 부채 증가로 인해 사업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울프스피드는 전기차와 통신 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를 주력 생산해왔지만 최근 수요 감소와 고정비 부담 증가, 투자 실패 등이 겹치며 현금 흐름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는 하루 만에 10% 이상 폭락했고 투자자 신뢰도 역시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6. 아마존 수년 전 반품 건도 환불 처리. 아마존이 최근 고객에게 수년 전 반품했던 상품에 대해서도 환불을 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고객 데이터베이스 재검토 과정에서 실수로 환불 누락된 항목들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존 측은 일부 고객이 정당한 환불을 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고객 신뢰 회복과 장기 충성 고객 유지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업계의 서비스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7. 테슬라 6월 텍사스에서 로보택시 시험 운행 돌입. 테슬라가 2025년 6월부터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의 시범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로보택시는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운전자가 없이도 도심 내 특정 구간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교통 체증 완화, 친환경 이동수단 확대, 기술 상용화에 앞장설 계획이며 향후 글로벌 도시로의 확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보택시 기술은 테슬라의 미래 수익원 중 하나로 꼽히며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번 시범 운행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 도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함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수익 모델로 전환될 준비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기업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에서 다시금 전면에 등장한 관세 카드가 기업 현장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반복해서 관세는 중국이 내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실상은 미국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분석이 압도적입니다. 경제학자들과 업계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관세를 통해 자국 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지적합니다. 기업들은 단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가격 인상, 공급망 혼란,
수익성 저하 등을 감수해야 하며 결국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생산비를 증가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관세 회피를 위해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이나 공급망 재편성을 추진했지만 이는 또 다른 운영비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업계는 정치적 구호로서의 관세가 아닌 실효성 있는 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불안 재점화 디폴트 시한 폭탄 경고. 미국 채권 시장이 다시금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막대한 적자와 연방 부채 한도 상향론의 지연으로 인해 시장은 디폴트 위험이라는 시한 폭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국채 수익률이 다시 급등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으며 금리가 다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현재의 부채 수준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경고합니다. 미 재무부는 당장 오는 8월까지 지급 여력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증세 또는 지출 삭감과 같은 정치적 고통을 수반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시장은 2023년과 달리 이번에는 금리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 압박 상태라는 점에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3. 디즈니, 베네수엘라 대법원 판결로 직원 정직. 디즈니는 베네수엘라 대법원의 노동 관련 판결에 따라 현지 직원들을 대거 정직 처리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다국적 기업이 현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용 관련 조치를 명령했으며 이에 따라 디즈니는 현지 사업 운영을 전면 재조정하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국적 기업들이 정치법적 리스크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베네수엘라 간 외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의 자주적 사법 시스템이 글로벌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기업들의 투자 회피를 유발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4. AT&T, 루멘의 소비자, 광통신 사업 57.5억 달러의 인수. AT&T는 통신 인프라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루멘의 소비자용 광통신 사업 부문을 57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AT&T의 광섬유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되며 특히 기존 인터넷 서비스를 확장하고 차세대 통신 기술을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AT&T는 이번 계약으로 미국 내 가정용 인터넷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루멘 측도 기업용 통신에 집중하기 위한 포석으로 사업 정리를 단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인수 작업은 규제 당국의 승인을 거쳐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미 IPO 시장, 헝지 헬스 M&Tno 회복력 시험. 팬데믹 이후 침체되었던 미국 IPO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헝지 헬스와 M&Tn의 기업 공개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양사는 각각 디지털 헬스케어와 마케팅 기술 분야에서 급성장 중인 스타트업으로 공모 시장의 회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의 긴축 기조가 완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IPO 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특히 수익성이 뚜렷한 비상장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날지 주목됩니다. 6. 나이키, 아마존 재입점 및 가격 인상 추진.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는 판매 채널 전략을 전면 수정하며 아마존에서의 제품 판매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과거 나이키는 브랜드 이미지 보호와 수익성 확보를 이유로 아마존과의 공식 제휴를 종료했지만 최근 온라인 판매 확대와 수요 회복을 겨냥해 정책을 재전환한 것입니다. 동시에 나이키는 전반적인 제품 가격 인상도 단행할 계획입니다. 공급망 문제, 생산비 상승, 글로벌 인건비 부담 등이 가격 인상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소비자들의 반응에 주목하고 있으며 고가 정책이 브랜드 충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7. 월마트, 비용 절감 위해 1,500명 감원 결정. 미국 유통 대기업 월마트가 1,500명에 달하는 직원 감원을 단행합니다. 이는 수익성 확보와 조직 효율화, 그리고 전반적인 비용 절감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력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중복 직무에 대한 통폐합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월마트 측은 소매 산업의 변화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노동단체들은 대규모 해고 조치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감원은 특히 물류센터 및 관리직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통업 전반에서 유사한 구조조정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